뉴욕 증시가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물론 CPI 지표도 내일이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죠. 자, 중간선거에서는 일단 하원 쪽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 커져 있는 상태고요. 상원 쪽도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이 잡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시장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6만전자, 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6만전자에 완전히 안착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차이나 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이나런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괜찮아서 차이나런을 하던 애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연 6%대 회사채도 안 팔리고 있다. 자,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회사채 발행인데, 이 회사채 발행이 지금 계속 미달되거나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자를 6%밖에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회사채가 이렇게 안 팔리게 되면 자금 경색, 돈맥 경화 계속 심각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최악의 경우에는 부도까지 갈 수 있다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은 뭐 괜찮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 당분간, 아니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CPI 지표도 지금 7%대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우리 주말장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지금 뭐 찔끔찔끔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뉴욕 증시 상황은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중간에 한번 콱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세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변동성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상을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플러스 1%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플러스 0.49%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더 세요. 네. 다우지수가 더 세다.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리콜 때문에 또 이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테크 쪽, 그 다음에 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이런 쪽에서 뭐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잘 가고 있는 이유는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 본다라도 이제 보통 다우지수는 굴뚝주, 경기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스닥은 기술주, 네, 첨단 기술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선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플이나 아마존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네, 일단 뭐 주가가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그다지 기대감이 커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런데 다우지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정책적인 어떤 이슈, 이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다우든 나스닥이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호재성 흐름들을 통해서 단기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단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분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료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네,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선거 전망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상원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원 선거는 좀 어렵겠네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투표를 하면서 오늘은 네,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다.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Today wonderful night? 그렇게 되나요?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아주 멋진 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또 한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좀 나타났어요.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공화당 우세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도 포기할 정도로 별 수 없다. 네. 그러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네, 정책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블루 웨이브라고 그럽니까? 이제 공화당이 잡고 들어가게 된다면 레드 웨이브인가요? 네. 아무튼 공화당이 빨간색인가요? 네, 뭐 무슨 얘기 됐든지 간에 공화당이 상원까지 다 잡고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뒤집어진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 좀 떨고 있는 거, 나 떨고 있니?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신재생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국책과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시켰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럼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 증시에 많이 있죠. 얘들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남의 나라 중간선거에 왜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집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뭐 가봐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공통적인 과제, 뭐 미국의 어떤 국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을 계속 때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책들 또는 배터리 쪽은 뭐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그 다음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이런 것도 전부 다 제동 걸릴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방향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전혀 새로운 방향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국채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다. 일단 뭐 공화당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죠.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뭐 이걸 낮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서로 이제 막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공화당이 딱 끊어내버리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선거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거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강세장은 글쎄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 강세장이라고 부르긴 좀 그래요. 이제 뭐 저점에서 고개 조금 내밀고 있는 건데 강세장이니 뭐니 설레발치기 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확실히 연말 랠리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과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체력이 점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2400 터치했습니다. 오늘은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예 안착을 해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지수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좀 있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은 공매도의 숏커버링 그런 매수 상황이다. 숏커버링은 뭐냐면 이제 환매입니다. 환매. 공매도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환매, 즉 다시 되사들이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오버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오버슈팅이 됐는지 모르겠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하락 추세에서 오버슈팅이 된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버슈팅이 됐다는 것은 네,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추세가 상승 추세를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을 때 그럴 때 오버슈팅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지금은 오버슈팅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증시가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뭔가 좀 이상하죠. 증권사 전망치라는 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지다가 추세를 전환할 때는 상승한다라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 말 거야 라고 베팅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단기 반등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요. 저항대가 있고 그래서 살짝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오는 자리가 기회가 될 것이지 오버슈팅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역시 어딘가 했더니 대신일권. 대신일권은 2000포인트까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2100포인트 갔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분석 잘하니? 그래서 오고 잘한다. 이렇게 됐었던 그런 증권사였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얘네가 완전히 세됐어. 왜냐면 2000포인트 오면은 그때부터 주식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땡겨버리죠. 자, 좋은 시장, 좋은 주식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지 않고 그냥 제끼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을 아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닥의 시작, 바닥을 잡고 상승의 시작이 되었다.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이라면 2000포인트는 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생각하는 그런 조정이 안 올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2100포인트 잡혀있는 직전 저점도 이제는 더 이상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해. 왜냐면 계속 조정이 나갔다가 반등이 나가니까 이거 또 오르다가 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올라가는 동안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면 그때 고민하시면 되죠. 왜냐면 올라가고 있는데도 내려갈까봐 걱정해가지고 매매를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올라가 버리면 그냥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는 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시장에는 참여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죠. 지수는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종목들의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고요.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워낙 밑에서부터 올라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든지 간에 시장에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시장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 그리고 내일 정도 발표가 알려지려나요? 지금 미국이 이제 밤이 되는 시간이니까 투표를 열심히 개표하면 내일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또 되면은 우리는 만기일이에요. 내일은 만기일인데 내일 또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CPI 지표에 대한 부분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계속 이번 주에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되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쪽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가상화폐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땡큐 외국인 차이나런의 삼성전자 반사이익 6만원대 안착했다. 이게 땡큐 외국인은 맞아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집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차이나런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냥 중국의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는 시점, 최근 한 달 정도였다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실제로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6월 말이었어요. 네, 6월 말. 지금으로부터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6월 말에도 3연임에 대한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네, 2022년도에 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2000년도에 왜 안 사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간이 좀 길어져 버리게 되면 그런 예측치는 의미가 없어요. 자, 당장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네, 이제 차이나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차이나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땡큐 외국인은 맞아. 그런데 차이나런은 한 3분의 1 정도만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6만 원대를 일단은 안착하는 모습이긴 한데 변수는 계속 있어요. 5만 9천 원대까지 지지선대를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언제라도 5만 9천 원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 상승세, 반도체 지수 상승세 이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거 당연하죠. 자, 외국 입장에서는 그래요. 차이나 런이라는 것이 일단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중국 쪽에서 네, 도망쳐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대만이라든지 홍콩, 이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되면서 홍콩이나 대만 쪽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만의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TSMC, 네,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있죠. 홍콩 쪽에 있는 것들 뭐 그런 쪽에서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둘러보니까 세계 1등 기업이 한국에 있네? 일로 들어가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든, 뭐, 기타, 이런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서서히 움직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불을 확 질러준 것이 바로 이런 차이나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될 정도로 저평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목을 이리저리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도 많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저평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팔아먹은 그 종목도 저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저평가예요. 저평가로 많이 눌려 있어요. 이것은 공매도 때문이다. 주가가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 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공매도 잡을 생각 없죠. 그 다음에 증환펀드 어디 갔다 그랬지? 증환펀드 개밥그릇. 네. 개 줬나? 네. 뭐, 개가 물고 갔나 봐요. 없어졌어. 체한펀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솜사탕인가 봐요. 어디론가 녹아버렸어. 이게 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뭐 자금적인 지원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연말 랠리, 내년도 랠리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단 말이죠. 금리 인상의 최정점도 찍었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주가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매집이 일어나는 상태고, 기업들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죠? 네. 투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게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손실이 나서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지금 빠르게 생각해 답답한 겁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회복될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보세요. 아직 2,400이에요. 네, 2,400이요. 시장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3,300에서. 아직도 100포인트, 1000포인트 떨어진 거죠? 네, 1000포인트 떨어진 거, 90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건데, 지금 요거 찔끔 올라갔다고 해서 내 계좌가 플러스 나길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 계속 꾸준히 상승한다라면 여러분 계좌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손실이 축소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시장과 맞춰서 매매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차이나런이든 뭐가 됐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시도록 합니다. 6%대 대기업 회사채도 안 팔린다. 제가 보기에는 6%대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신용등급이 더 낮은 회사들은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BBB, 네, 트리플 B 마이너스, 무보증 3년물 금리가, 원래는 8%대였는데 11.5%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법, 네, 이 정도는 올라가야지. 근데 이거는 위험하다. 위험한 거는 10% 줄게. 그러면 안 되지. 우량한 것도 10% 줘야 돼.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 금리도 7%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채를 6%대 주고 있으니까 누가 사가겠습니까? 이거 누가 삽니까? 아무리 뭐 안정적이니 뭐니 해도 그럴 거면 예적금 들지 뭐 달라고 회사채를 사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량한 회사들, 회사에 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요, 에이씨 더러워, 회사채 말고 그냥 우리 돈 있는 거 야 고간 열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 꺼내갖고 써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돈이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또는 뭐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만기가 돌아왔어.
요즘에 이제 보험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뭐 신종증권 뭐 그런 식으로 하든가 뭐 하여튼 채권입니다. 채권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상환을 해주고 다시 뭐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해주고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더 높게 쳐주거나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일단은 갚아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게 나가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채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야 채권 발행해요. 얼마 이자인데 6%인데요.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사채가 264건 중에서 40건밖에 네 발행액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1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샀어.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이 정도 그 금리 가지고서 채권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안 삽니다. 너 같으면 사겠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나 같으면 살까? 아니지.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떤 호구가 와서 사주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은행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은행으로 가서 야 대출 좀 해줘. 그래가지고 돈 좀 이제 빌려갔는데 이게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한 달 사이에 네 9조 7천억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대출한 게 네 이 중에서 6조 6천억. 와 대단하다. 그죠? 네 6조 6천억을 한 달 동안에 빌려간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은행 대출은 이자가 부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돈 내야 돼. 근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 6% 해가지고 돈 파는 것보다 은행 이자 아니지 은행 이자도 근데 6%보다 더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이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더 커지고 채권도 부담이지만 은행 이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파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유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에 우려된다. 네. 돈맥 경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한번 안 돌기 시작해버리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거든요. 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돈맥 경화, 돈이 안 도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위험에 몰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년도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이 됩니다. 네. 지금도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렇게 내고 있지만은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거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본이 없네? 자본 잠식. 니네 요즘에 실적 어떻게 되니? 왜 이렇게 되니? 이런 식으로 의견이 한정이거나 거절 나오게 되면은 상장 폐지에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돈 없어.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 내놔. 주주들한테 삥 뜯는 거지. 주주들이 돈이 어딨어. 유상증자하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시 뒹굴어버리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실기업들 사면 안 돼요.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는 항상 우량주, 항상 기업의 그런 가치,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부실기업들이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시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우량주가 더 주목을 받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감이 오시잖아요. 대형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 왜 대형주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망할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있고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바로 CPI 있어요. 바로 CPI 있기 때문에 긍정적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고, 다행히 우리는 만기를 그냥 얼렁뚱땅 잘 넘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승적으로 베팅해버렸다라면 오늘도 증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6만전자는 차이나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턴어라운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 터닝포인트를 만들었고, 여러분들 삼성전자 버티신 분들에게는 모두 다 축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6만전자 갔으면 7만전자도 갈 수
수 있는 거지. 7만 갔으면 8만도 가는 거고요. 그죠? 물론 시장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일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면서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삼성전자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 6% 회사채도 안 팔리고 있다. 당연히 안 팔려. 나 같아도 안 삽니다. 네. 10% 이상은 줘야 됩니다. 10% 이상은 줘야지 채권 살까 말까 하지. 요즘에 채권 사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은행에서 대충 예적금만 들어도 7% 준다는데 뭐 달라고 채권까지 하냐. 머리 아프게 돈 돌려받을지 못 돌려받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듬뿍 줘야지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면 파산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채권 더 안 살려고 하겠죠. 파산한 회사의 채권은 거의 그냥 뭐 휴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실기업, 네, 그런 기업들, 적자기업, 뭐 자본잠식은 어차피 안 하겠지만, 네, 뭐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 적은 그런 기업들 매매하는 건 안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량주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잘 담아가시면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거 2005년도에 발행된 책이에요. 나온 책인데 여기에 지금 시장과 똑같은 네, 상황의 구절이 있어서요. 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기 있다. 더 위쪽부터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후퇴는 더욱 깊어집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정부는 경기 후퇴의 원인이 되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면 약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너무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은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의 꼭지점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약세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2005년도에 나온 거예요. 역사적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 책을 조금 읽다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 읽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갖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성공투자 확실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썸머 타임 때문에 시황이 조금 늦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말을 길게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네, 저는 장중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